자, 확률의 뜻. 근데 먼저 확률 먼저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해야 돼. 왜? 이제는 확률이라는 내용을 쓰다 보면 물론 몰라도 상관은 없어. 몰랐다고 해서 문제가 안 풀리지는 않지만 그런 용어가 애매모호하면 만약에 용어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 그럼 해석이 안 될 수 있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먼저 용어부터 볼 거야. 근데 나랑 수학과 경우의 수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몇 가지 용어를 벌써 배웠어. 자, 첫 번째. 이런 용어. 시행. 뭔가를 하자라는 거야. 뭔가를. 뭘? 뭐 주머니 안에서 뭐 구슬을 뽑았대. 뭐 학생들을 갖다 줄을 세웠대. 아니면 무슨 뭐 색깔을 칠했대. 뭐 바구니에다가 뭐 사탕을 담았대. 무언가를 했다라는 자체가 시행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뭐를 했었을 때 이게 전부 다 시행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를 던졌어. 그러면 나오는 결과물들이 쭉 있겠지. 그치? 그럼 뭐 나와? 1, 2, 3, 4, 5, 6 전부 다. 총 경우는 1, 2, 3, 4, 5, 6이지. 그 나오는 모든 경우 어떤 시행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을 집합으로 묶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얘를 갖다가 표본 공간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전체 집합하고 같은 뜻이야. 전체 집합. 그래서 이 확률 부분에서 저 표본 공간을 이런 문자를 써. S. S라는 개념으로 보통 나타내. 될까요? 그러니까 이해 잘 안 되면 뭐 보면 돼? 그냥 전체 집합. 무언가를 시행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이거 보면 돼요. 그럼 세 번째 가서 문제는 우리가 이 표본 공간 안에서 문제를 풀 때는 특정 경우만 따지겠지. 주사위를 던졌어. 그 안에서 나는 소수만 볼 거야. 던졌어. 나는 3의 배수만 볼 거야. 그렇게 어떤 특정 경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시킨 내용들, 그걸 뭐라 부른다? 사건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까지 배웠던 거 뭐다? 그 사건이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배웠던 거고, 오늘부터 우리 할 것은 그 사건이 나올 확률이 몇인데 이걸 볼 거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사건, 이런 개념들. 근데 이 사건들도 보면 여기다 의미를 좀 더 부여시킬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 뭐 한자어로 따지면 좀 다르겠지만 학생들 입장에선 배신? 배반? 그 뜻은 아니야. 자, 어떤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었어. 나오는 결과물들을 쫙 봤어. 근데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어. 다시 말해서 A 사건에 대해서 모아놓은 어떤 집합과, 물론 그걸 갖다 보통 이제 근원 사건이 붙으면 그건 몰라도 상관없고요. B라는 사건을 뭘 끄집어냈어. 두 개를 비교했어. 근데 나오는 결과물이 교집합이 없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서로수일 때. 그때 두 사건을 뭐라 부른다? 배반 사건이라 불러. 되겠습니까? 결과에 대한 교집합이 없을 때. 자, 다섯 번째. 뭐 이거는 나랑 많이 했던 거지만 여사건. 여사건. 남을 여자야. 자, 이거는 벌써 우리가 1학년 수하에서 배웠던 여집합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은 뜻이야. 자, 여집합이 뭐야? 어떤 A의 여집합 그러면 A 집합이 아닌 거. 그럼 여사건은 그 사건이 아닌 거. 그걸 말하는 거야. 되게 쉽게 볼 수 있죠. 어떤 A라는 사건이 있었어. 그럼 여사건은 그 A라는 사건의 결과치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들.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되겠어? 전체 표본 공간에서 A 사건의 결과치를 뺀 나머지 경우들. 그게 여사건인 거야. 됐죠? 자, 우선 용어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알아야 뭔가 내가 설명도 좀 쉬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서 이 정도에 대한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 들어가 봅시다. 자, 확률 영어로 프로바빌리티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가 된다? 보통 우리가 P라는 대문자 써서 나타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 A의 확률, A 사건의 확률, 그럼 이렇게 쓸 거야. 뭐 B 사건의 확률, 이렇게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우리는 확률을 이제 계산할 건데 웃긴 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배웠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도 배웠었고 확률도 배웠었어. 안 배운 적 없어. 근데 그때 배웠던 확률은 뭔가 이론적으로 뭘 배운 것 같진 않아. 뭘 구하고 계산해서 뭐 분수 만들고 했어. 그냥 뭔가 했어. 그래서 머릿속에 확률 대충 이렇게 구하는 것 같아요. 대충 들어있어. 그걸 갖다 좀 확장을 시킬 거야. 자, 우리가 이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확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수학적 확률. 다르게 해석하면 그냥 이론적인 확률. 이론적인. 두 번째, 통계적 확률. 뭐 좀 이해되죠? 통계 자료 가지고 만든 건가요? 맞아요. 세 번째, 기하적 확률. 기하? 도형? 도형 가지고 뭐 해요? 네. 이따 보시면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은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확률. 자, 혹시 기억나실까요? PA. 자, A라는 사건의 확률 구할 거야. 혹시 중학교 때 확률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실까? 그렇지. 심플해. 맞아, 정답이야. 자, 우선 첫 번째. 배웠으니까 써봐야지. 아래 모은다? 전체 경우가 몇 가지냐. 근데 그 전체 경우가 뭐야? 다시 말해서 전체 경우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라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가 집합에서 따졌던 원소의 개수처럼 표현하기도 해. 따라서 S라고 하는 표본공간, 다시 말하면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게 수학적 확률이야. 알아보기 쉽게 말로 설명하면, 자, 무언가 시행을 했어. 나올 수 있는 모든 전체 경우의 수 분의 A라는 그 특정 사건에 대한 자, 이게 수학적 확률이야. 다시 말해서 심플하게 중학교 2학년 때 줄주장차 했던 내용들, 그게 수학적 확률이야. 되겠습니까? 자, 별거 없어요. 앞으로 우리는 수학적 확률만 문제를 풀 거야. 거의 대부분 다. 98%는. 전부 다다. 자,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뭐냐? 자, 이 통계적 확률을 가장 많이 쓰는 스포츠가 있어. 통계의 꽃. 야구. 야구는 통계의 꽃이야. 뭐 별게 많아. 뭐 OPS 뭐 진짜 많아. 제일 간단한 게 타율. 그게 다 확률이야. 자, 어떤 타자의 타율이 3할 4푼 1이래. 뭔 소리야? 한 번 들어가서 안타 칠 확률이 1000분의 332인 거야. 그게 확률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실질적인 확률이야. 정말 몇 번 해봤대. 그래서 몇 번이 나왔대.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갖고 문제를 풀 일은 없어. 통계적 확률의 목적은 뭐냐면 쟤는 수학적 확률을 위한 조건인 거야. 조건인 거야.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 뭐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수학적 확률로 대체를 시켜서 문제를 푼다. 이런 조건적 형태로만 갖다 써. 왜? 얘는 자료니까. 통계적 확률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가 아니라 그냥 자료인 거야, 자료. 어떤 타자가 뭐 타석에 1000번 들어섰더니 뭐 안타를 한 300개 정도 쳤대. 그러면 이게 확률인 거야. 내용 자체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해석할 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다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자, 동전을 던졌어. 앞면 나올 확률이 몇이야? 2분의 2지. 그럼 진짜는 500번 던지면 앞면 250번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않아. 진짜 해본 놈이 있어, 예전에. 집에 가가지고. 말 정말 잘 들어. 가서 한번 해봐라. 했더니 와가지고 승질, 개승질. 왜? 했더니 지금 안 나와요.
제가 한 1000번 던져봤는데 500번 안 나오는데요. 왜 그런 차이 생길까? 생길 수밖에 없지. 왜? 이론적인 내용이거든. 근데 이건 있어. 만약에 그 행위의 횟수를 자 1000번 했어? 그럼 2000번 해봐. 3000번 해봐. 5000번 해봐. 10,000번 해봐. 한 1억 번 해봐. 그러면 2분의 1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에 근접해져. 하다 보면. 이해돼요? 그래서 그걸 뭐 보통 큰 수의 법칙 이런 말을 쓰는데 몰라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괜히 뭐 집에 가서 해봤더니 쌤 이건 2분의 1이 아니에요. 3분의 1이죠. 왜? 제가 해봤더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중국어. 이론적인 확률이야. 알겠죠? 딴 하지 마.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 쌤 근데요. 아니 뭘 하다 보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사건이 아니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따져. 이론적인 확률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냐. 될 확률이 몇이냐를 찾는 거지.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 따지는 거야. 알겠지? 자, 동일 확률. 그럼 세 번째, 기하적 확률은 뭐냐?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해가 돼. 다트판. 다트. 양궁판.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야. 거기에 10점 맞을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즉 어떤 눈에 보이는 공간, 뭐 어떤 면적적 영역이 보였을 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연산을 한다? 자, 저것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크기분의 전체 영역의 크기분의 넓이 아니면 부피일 수도 있어. 근데 부피의 개념은 안 배우기 때문에 특정 사건의 영역의 크기. 그럼 다시 말해서 어떤 양궁판에다가 10점을 맞을 확률이면 전체 넓이분의 10점 넓이겠지. 그게 기하적 확률인 거야. 되게 심플해. 되게 심플한데 안 심플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추가되는 조건을 보면 나중에 보시고 그냥 단순한 확률을 따졌을 때 얘는 그냥 개념이니까 한 번의 시행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만 따지는 그때 어떤 개념이 있는가만 보는 것뿐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되게 쉽겠네요? 아니 쉬워요. 왜? 그 쉬운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럼 나중에 어떤 개념이냐? 기하적 확률은 개 짠나는 게 선생님 이게 기하적 확률이었어요? 아니 뭐 그림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규진이가 여친 만나러 나가게 했어. 버스 정류장을 가면 버스를 탈 수 있어. 근데 이 버스 정류장에선 버스가 뭐 10분에 한 대씩 온대. 그럼 내가 가서 몇 분을 기다려야 무슨 버스를 탈 수 있을까? 뭐 확률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건 기하적 확률이야. 나중에 다 설명해 줄 거야. 아니 그게 영역이 어디 있어요? 아니 기다린다는데. 뭔가 식으로 만들어내. 근데 요즘은 예전처럼 기하적 확률이 엄청 어렵진 않아. 그리고 장점이 있어. 유형이 몇 개 없어. 아주 극소수야, 유형이.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이해가 돼. 왜? 몇 개 없으니까. 되겠죠? 자, 우리가 주로 하는 건 뭐다? 수학적 확률. 수학 확률. 나머지는 얘는 조건으로 갖다 쓸 거고 얘는 뭐 독립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워낙 유형 자체가 아주 그냥 뭐 보면 알아. 내용 자체가. 얘는 기하적 확률일 수밖에 없겠구나. 뻔히 보이는 문제들밖에 없어요. 왜? 유형이 너무 적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됐죠? 그리고 예전처럼 어렵게도 안 나와. 그게 다행이야. 자, 어쨌든 확률은 다음과 같은 꼴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는 예제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자, 지웁시다. 슈. 어디 보자. 자,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자, 주사위를 던진대. 하나를.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피본 공간은 몇 가지? 6가지. 그치? 자, 사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A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그러면 A라는 사건에 대한 결과물들을 나타낼 수 있겠네? 2, 4, 6. 그죠? 자, B는 뭡니까? 홀수랍니다. 1, 3, 5. 그쵸? 자, C 뭡니까? 3의 배수랍니다. 3, 6. 자, 근데 뭐하지? 아래 있는 기억과 니은과 디귿 중에서 어떤 사건을 찾아라? 배반 사건을 찾아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 서로 소인 사건은 배반 집합인 거야. 그럼 뭐 있어? 서로 소. A, B밖에 없어. 그렇지? A하고 B 사이의 관계밖에 없어. 서로 소가. 따라서 여기서 배반 사건인 건 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 되나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해 별거 없어요. 근데 확실히 알아도 나중에 가면 어떤 특정 용어하고 이게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 지금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왜? 미리 말해버리면 나중에 그때쯤 하면 또 헷갈려져. 명확하게 배반 사건, 무조건 결과물에 대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냥 결과물만 보는 거야. 결과물만. 아시겠죠? 자, 43번은 좋아봤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넘어가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아까 우리가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지. 그럼 느낌 파고지 않나? 첫째. 아, 경우의 수를 잘해야겠구나. 확률 문제를 푸는 법이란 건 없어. 경우의 수 가지고 푸는 거야, 확률은. 따라서 경우의 수가 애매모호해지면 확률은 못해.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확률은 무조건 분수값입니다. 그죠? 왜?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그럼 무조건 그 경우의 수 두 가지를 잘 만들면 돼. 그래서 전체가 몇 가지인데, 그래서 그 사건이 몇 가지인데만 잘 찾으면 돼. 그럼 문장 안에서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 해당되는 건 무엇이고 특정 사건에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단계 시행부터 봅시다. 어떤 시행이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 시행이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것은 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죠. 그게 뭐다? 뭐뭐 했을 때. 이 문장이 전체의 경우의 수야. 뭐뭐 했을 때. 이해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 한 번 던질 때마다 6가지씩인데 두 개를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것은 same time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시간 이 뜻이 아니야. 여기에서 동시에라는 것은 everybody야. 함께 해요, 우리 everybody. 그게 동시에야. same time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왜 저런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선생님, 어쨌든 같이 던지면 같은 시간 던진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동시에 던진다는 것은 딱 정확한 시간에 두 개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하라고. 같이 하라고. 이게 동시에야. 의문 갖지 마. 왜는 없어. 왜요는 아니야. same time하고 있어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애매해져. 왜냐하면 시간차를 두고 얘 먼저 던지고 얘를 던졌어. 그러면 어떤 시각적 내용으로 따지면 이건 동시에가 아니거든.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던졌어. 동시에 아니잖아. 하지만 던지고 던졌어. 같이 던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확률에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개념은 돼. 근데 same time은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것은 뭘 말한다? 두 가지를 다 했느냐고. 같이 했냐고.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해도 돼. 이건 동시에가 아닌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몇 가지? 각각 6가지씩인데 둘 다 던질 거야. 따라서 36가지. 왜요? 아니, 같이 하는 건 곱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안 해도 되는 것이면 더 하는 것이고. 라는 건 벌써 수학화 경우의 수에서 언급 다 했어. 끝났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건. 뭔 사건이야?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일 경우.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일 경우. 자, 어떤 주사위가 있어? 자, 두 개의 주사위가 있어. 여기에서 눈 하나 뽑고 여기서 뽑았어. 눈을 뽑아? 좀 이상하다. 미안하다. 자, 숫자를 뽑았어. 눈 뽑는 거 아니야. 눈 뽑으면 실명돼. 되죠? 자, 뺄 거야.
그 차이값이 3 이상 돼야 돼. 그 차이값이. 그럼 3 이상이면 우리 뭐 찾는 거야? 3 되는 경우, 4 되는 경우, 5 되는 경우를 찾겠죠. 자, 눈의 추이 차가 6 되는 경우는 없어. 왜? 기껏 나와봐야 1부터 6까지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했어? NCR, MPR로 계산 못합니다. 1, 2 다 찾아야 돼. 그렇지? 자, 3 되는 경우 1, 4, 2, 5, 3, 6, 4, 1, 5, 2, 6, 3. 됐죠? 4 되는 경우 1, 5, 2, 6, 5, 1, 6, 2. 5 되는 경우 1, 5, 1, 6, 6, 1. 몇 가지? 한놈, 두시개, 석삼, 노리, 오징어, 육기전, 채시리, 팔분, 구신, 땡, 12개. 그치? 12개.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라는 사건의 확률값은 36분의 12니까 약분하세요. 3분의 1. 됐나요? 별거 없어. 그냥 경우의 수 한 거야. 경우의 수. 우리가 확률 계산은 뭐 있어? 그냥 경우의 수 구해놓고 분수 끝.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자체 내용이 없는 거야. 그냥 경우의 수가 다. 그리고 이 확률의 여기다 100 곱하면 뭐 나와? 퍼센트 나오겠지. 그렇지? 항상.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어떤 특정 문제에서 퍼센트 나오면 걔는 뭐다? 확률이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됐나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45번. 뭐 열심히 써.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쓰고 있어, 이거를? 몰라서 쓰는 거야? 알지? 아, 복습. 그럴 수 있어. 그래, 오케이. 자, 봅시다. 45번. 실제로 45번 문제가 예제 문제로 나왔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많이 중요한 문제야. 자, 한번 읽어보자. 되게 길어. 자, 흰 공과 검은 공 합해서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깔을 자, 뭔 말이겠어? 휘휘져서 공 2개를 같이 꺼내는 거야, 이렇게. 색을 봐. 다시 집어넣어. 또 꺼내봐. 또 집어넣어. 몇 번 계속 반복해봐. 그랬더니 3번에 한 번꼴로 계속 꺼내서 확인해봤더니 한 3번에 한 번꼴. 이게 뭔 말이겠어? 항상 3번에 한 번 정도 나오진 않겠지만 통계적으로 3번에 한 번 정도는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었다. 됩니까? 그러면 자, 이 문장. 자, 뭐 하자? 이 문장. 자, 이 문장은 통계적 확률입니다. 말을 좀 바꾸면 뭔 말이 될까? 주머니에서 흰 공 2개를 뽑을 확률. 걔는 3분의 1이다. 이 뜻인 거야. 될까요? 3번에 한 번꼴로 2개 모두 흰 공이었다? 그럼 말을 바꿔서 주머니에서 흰 공 2개를 뽑을 확률은 3분의 1인 거야. 즉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전환시켜서 문제를 풀자는 거지.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그 자체로 시험이 나올 거리가 없어. 이거는 하나의 조건밖에 안 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얘를 이렇게 해석해 내는 게 중요하다. 자, 어떤 병원에서 뭔가 신약을 개발을 했어. 그래서 환자들한테 임상실험을 했어. 그랬더니 한 100명 중에서 80명 정도가 낫더래. 그러면 말을 바꿔서 자, 어떤 약이 있었는데 이 약을 투여받아서 나올 확률은 100분의 80인 거야. 되겠습니까? 통계적 확률은 우리가 문제를 풀 수학적 확률의 조건으로 갖다 쓰자 이 뜻인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뭐 하자? 우리가 풀 거는 그러면 주머니 속에는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확률을 구해보자. 그래서 3분의 1이 나오게 해주는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흰 공을 몇 개였죠? X개. 그럼 검은 공은 당연히 10 빼기 X개겠지? 자, 우선 첫째, 전체의 경우. 자, 무슨 시행이야? 무슨 시행이야? 저런 시행이야. 두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 그러면 전체는 뭐가 되겠어? 10개 중에 2개를 뽑는 행위겠지? 말 되겠습니까? 55. 그러면 어떤 사건이야? 주머니에서 흰 공 2개를 뽑을 사건. 되겠습니까? 그러면 흰 공만 뽑으면 되잖아. 45? 59, 45. 맞네. 진작 얘기해야지. 죽어. 자, 흰 공 2개를 뽑을 거야. 그럼 흰 공에서만 뽑으면 되잖아. 왜? 우리가 따진 건 이론적인 수학적 확률이야. 안 되는 상황은 생각하지 말고 되는 것만 따지라고. 그럼 흰 공 2개를 뽑으래. 그럼 어디서 뽑아야 돼? 흰 공에서만 뽑아야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걸 봤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확률값은 뭐 되겠어? 45분의 XC인데 얘가 3분의 1 돼야 돼. 되나요? 그럼 결론 뭐 되겠습니까? XC는 15 나와야지. 자, XC는 어떻게 연산해? 2팩토리얼 분의 XP이죠. 그럼 XP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일 거고 양변에 2팩토리얼 곱하면 30일 거고. 이거 풀겠다고 전개해가지고 2차만 짚는 거 아니라 그랬어. 대충 집어넣으면 되죠. 2개 연달아 나오는 두 숫자 곱해서 30 된 것은 6호밖에 없어. 따라서 흰 공 몇 개? 6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됐나요? 또 성민이 뭐 이상한 거 있지? 그런 문제도 있겠지. 흰 공 하나, 검은 거 하나면 흰 공에서 하나 뽑고 검은에서 하나 뽑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풀 건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한 해석만 해서 그 상황 나오기만 연산하는 거야. 쌤 다르게 볼 수 있잖아. 다르게 볼 거 뭐라 그래. 우리는 이론적인 확률이니까. 이론적인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인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 나오게만 만드는 거야. 그 상황이 나오게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 확통을 계산하면 이게 문제가 그래서 이 확통을 문제를 풀고 점수를 잘 받으려면 솔직히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으냐면 선생님 이럴 수도 있잖아가 아니라 방법적인 고민만 해줘야 돼. 이게 선생님 상황적으로 이게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이게 아니라 양말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딴 거 하지 말고. 없어. 너 네이버 한번 올려봐. 거기에 댓글들이 뭐가 달리는지. 아,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다. 우리 집은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이럴 수 있겠다. 야, 그리고 실제로 있다고 누가 그래? 실제로 있다고 그러면 모두 우리나라 국민이 다 왼쪽 오른쪽에 있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여기도 의견이 분분하잖아, 지금. 그럼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진짜 없는 것도 아니지, 그치.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뭘로 푼다? 그치? 근데 왜 문제에서 이렇게 풀까?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 풀 때 극소수의 사람들만 인정하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을 조건 삼아 문제 푸는 거지 극소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을 풀지 않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뭐가 언급이 됐어. 이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잖아. 그치? 상식적으로. 그잖아. 똥꼬치 부리지 말고. 알았어? 너의 이해는 관심 없어. 너의 이해는 관심 없어. 아시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맞아. 네 말도 맞아. 네 말처럼 왼쪽, 오른쪽에 있을 수 있어. 있지만, 그냥 그런 경우보다 아마 왼쪽, 오른쪽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많은가 봐. 그렇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다수결의 원칙도 아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거든. 대부분 다. 왜? 안 그러면 뭐가 생긴다? 논란이 생기죠. 그러니까. 논란이 생기지. 근데 여태까지 양말 문제에서 논란이 났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 올해 처음 난 거야, 지금 진짜. 이게 올해 처음. 이런 상황 나도 좀 당황스러워. 올해 처음이야. 그럼 말을 하겠지. 그때는 언급을 하겠지. 확통 문제는 무조건 언급이 다 돼. 어떤 경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은 언급을 안 하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언급을 꼭 해줘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 왜냐하면 그런 상황 하나하나 때문에 풀이가 다 달라져. 어차피 확통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딱 정해진 이론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 근데 얘는 논란의 여지가 생길 거리가 진짜 많아. 진짜 단어 하나 때문에, 어조사 하나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지. 알겠지? 인정? 인정하자. 용납은 안 돼도 인정은 해야 돼. 알겠죠? 너의 용납은 내가 관심 없지만 어쨌든 오케이? 딱 표정이 딱 그런 걸로 해요. 아유, 그런 걸로 해요. 알았어요. 알았어. 나는 알아서 왼쪽으로 좀 신겠지만 그냥 그런 걸로 할게요. 그 정도만 해도 돼. 오케이. 자, 다음 46번. 어디 한번 봐봅시다. 딱 봐도 벌써 자, 반지름 길이가 각각 1, 2, 3, 4래. 이런 관역이 있어. 이 관역에다가 화살을 쏠 때, 오케이. 그래 쏴. 어디든 맞을 거야. 쐈어. 근데 어디 맞아야 돼? 색칠한 부분에 맞아야 된대. 자,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은 뭐예요? 기하적 확률입니다. 그럼 뭐 돼 있어? 전체 넓이분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 값이겠지. 됐나요? 간단하게. 자, 기하적 확률은 땅콩이하지만 그냥 전체 넓이분의 그 사건에 대한 특정 부분의 넓이 값. 그럼 천천히 몇이겠어? 자, 반지름 몇? 4. 그럼 16파이. 되죠? 자,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할 거야. 우선 요거 반지름 1이래. 그럼 파이 더하기. 자, 요거 넓이 어떻게 구해? 그쵸? 그럼 몇 대 있어? 2파이네? 아니죠? 3, 3, 9니까 7파이, 8파이네? 2, 2, 4, 5파이네? 그렇잖아. 3짜리 반지름 넓이에서 2짜리 반지름 넓이 뺄 거니까. 그치? 말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산해주면 파이 약분 될 거고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 나오겠지. 3파이에서 뭘 넣었나요? 3파이? 뭔 3파이? 두 번째 색칠한 거. 이거는 반지름 3짜리 넓이에서 여기까지 넓이 빼면 되잖아. 그렇지.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하적 확률이 명확한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네, 그냥 설명하려고 본 것 뿐인 거야. 됐지? 문제는 47번. 자, 먹고. 자, 이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인 한 변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어. 이 안에다가 한 점 P를 찍을 거야. 한 점 P를 찍을 때, 오케이. 문제는 이 사각형이 예각사각형일 확률을 구해라. 즉, 말을 좀 바꾸면 P라는 점은 이 사각형 전체 안에 찍어도 되는데 어느 부분에 찍었을 때 예각사각형이 나오느냐 이 뜻이겠지. 그럼 문제가 생겼네. 그럼 이것도 얼추 따지면 기하적 확률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즉 P가 존재할 수 있는 전체분에 P가 예각사각형 되게 만드는 영역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한 넓이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기하적 확률인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예각삼각형은 어떻게 찾을까? 이 문제인 거야. 도형적인 내용을 조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자, 이 안에다가 반원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만큼 반원을 그렸어. 반지름 2짜리. 왜 그랬을까? 우리 이런 거 배우고 있죠? 중3 때. 자, 원이 있었어. 여기에 지름 하나를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만들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P점이 요 원 위에 있으면 직각삼각형이야. 맞아? 자, 여기 존재하면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으면 넓어지겠지? 벌어지겠지? 이게 뭐야? 둔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어느 점에 어디 부분에 있을 때 얘가 쌍형이다? 요 반원 밖에 있어야 얘가 쌍형이야. 따라서 예각삼각형 되려면 P점은 요 빗금친 부분에 있어야 돼. 그래야 예각삼각형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반원을 생각했을 때야, 반원. 되나요? 그럼 끝났네. 주어진 부분에서 확률값은 전체 넓이 분의 저 빗금친 부분의 넓이지. 그럼 저 빗금친 넓이 어떻게 구해? 전체 넓이에서 반원 빼면 되지. 그럼 전체 넓이에서 반원. 자, 반원이면 반지름 2야. 전체 넓이 4파이였어. 그럼 반원이니까 2파이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 빼기 8분의 1파이. 이게 확률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도형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기하적 확률밖에 안 되는 거야. 기하적 확률이 정말 어려운 문제는 도형이 안 그려지고 문장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게 기하적 확률로 문제를 풀리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그거 나중에 지금은 볼 필요도 없고 요즘은 잘 건들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확률이란 무엇인가 적당하니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단원부터 이제 확률이란 무엇인가의 내용 가지고 확률을 직접적으로 계산들을 한번 해볼 거야. 그렇죠?